예, 이번 시간은 신금을 하겠습니다. 물상론. 자, 신금은 우리가 흔히 다듬어진 보석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뭐 이제 칼 종류로 이야기하면 면도칼 정도, 작은 칼을 의미합니다. 자, 보시게요. 자, 신금의 상징 및 희귀의 조건. 자, 신금은 작은 칼과 같다. 작은 자루가 있어야 되겠죠. 큰 자루가 필요 없죠. 작은 칼이니까. 이제 조그마한 과일 과도 정도, 과일 깎는 칼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불은 필요가 없어요. 이미 칼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불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불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무뎌져요. 칼날이. 불이 있을 경우 불을 제거하는 물이 필요하고, 경금하고 같죠. 큰 의미는 없고, 흙은 일단 필요가 없어요. 신금은 작은 칼이므로 흙이 많은 경우는 토닥음매로 칼이 묻히는 형국이 된다. 자, 신금의 물상론적 해석. 자, 목이 없으면 칼을 휘두르지 못하죠. 나무는 재물을 의미합니다. 나무는 교육, 건축, 사람을 제가 입에서 외워지는 게 이제 붙어 있어가지고, 나무는 교육, 건축, 사람을 상대하는 거 이렇게 그냥 같이 외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옷. 왜냐하면 목이 섬유예요, 섬유. 그러니까 목에서 우리가 그 종이도 만들어내고 섬유도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옷도 해당돼요, 목에. 그래서 옷 이런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런 것과 매니를 맺을 경우 재물을 모을 수 있다. 왜? 신금 입장에서는 이 작은 목에 해당되는 거니까. 그렇죠. 자, 간목은 신금보다 경금이 우선으로 차지하기 때문에 신금 일주가 사주 원국에 경금이 있을 경우에는 간목대운이 온다고 해서 신금이 재물을 차지할 수 없다고 봐. 결실이 약하다고 해서 간다. 자, 경금하고 신금이 있으면 간목은 누가 차지해요? 경금이 먼저 차지하죠. 왜? 격이 맞잖아요. 경금은 큰 칼이고 신금은 작은 칼이니까. 신금에게 있어서 을목대운은 신금이 다룰 수 있는 재물이 되기 때문에 재물을 모을 수 있다. 자, 을목은 작은 나무니까 그렇죠. 다만 등나개갑으로 을목은 간목을 만나 타고 올라가면 좋기 때문에 을목대운의 간목에 해당하는 교육, 건축, 사람을 상대하는 것과 인연을 맺을 경우에도 크게 재물을 모을 수 있다. 등나개갑이라고 아시죠? 등나개갑. 자, 그 뭐죠? 등나무에 그 타고 올라가는 그 작은 나무, 덩쿨나무. 그러니까 덩쿨나무는 그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것처럼. 그 다음에 칡뿌리. 우리 쉽게 이야기해서 산에 가서 보면 칡나무가 큰 소나무 같은 거 타고 올라가죠. 그런 걸 다 등나개갑이라고 합니다. 그다음 신금일주 남자에게 간목은 상대하기 버거운 재성이므로 즉 면도칼로 큰 소나무를 베려고 하다가는 면도칼이 먼저 무뎌져서 부러져 버리죠. 제 역할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연하는 인연이 아니니 맺지 않는 것이 좋다. 자, 신금일주 남자가 간목을 상대하는 경우는 버거운 재성이다. 그럼 간목이 연하의 여자라는 얘기인가요? 왜 그럴까요? 신금일주 남자에게 간목은 여자가 연하의 여자이다. 을목, 간목이 먼저 와서 그런가요? 어쨌든 이 간목과 인연을 맺으면 안 된다. 간목인 여자와 인연을 맺으면 안 된다. 이 연하와 인연을 맺을 경우 몸이 아플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는 것이 좋다. 이건 아까 경금에서도 마찬가지죠. 여자와 인연을 맺을 경우 그 도끼 칼날이 무뎌져서 재성이 무너질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것과 동일한 그런 맥락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신금일주가 간목이 있는 경우에 본인은 작은 칼인데 자루가 긴 형국이므로 그러므로 마음껏 휘둘 수가 없죠. 그러므로 타인을 위하여 재물을 모을 수 있지만 본인을 위하여 재물을 모으기는 힘들다. 즉 자기가 신금일주인데 칼자루가 커요. 간목이니까. 그런 경우는 그 칼자루 갖고 자기가 마음대로 이렇게 쓸 수가 없고 칼자루가 길기 때문에 멀리 있는 걸 휘둘러야 되죠. 그럴 때는 타인을 위해서 타인의 돈을 벌어주는 경우가 좋다. 자기가 독자적인 사업을 하는 것보다 타인의 사업을 도와주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신금 곤명일주면 여자예요. 신금 여자 일주에게 여자가 신금 일주일 경우에 갑대운이 들어오는 경우 역시 버겁죠. 작은 칼로 큰 나무가 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밖에서 사회적인 활동을 하기보다는 집에서 가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좋다. 자, 칼은 나무를 잘 다듬을 수 있다. 나무는 사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부부의 인연을 맺은 남자는 본인에 의하여 재물과 명예를 높이며 살아갈 수 있다. 이건 이제 평강공주격 사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곤명인 여자가 칼이 있어요. 곤명인 여자가 그러니까 여자 사주에 칼이 있는 경우에 이제 이 나무가 사람인 경우 이런 경우는 본인이 그런 인연을 가진 여자와 결혼한 남자는 부인 덕에 호강할 수 있다. 즉 평강공주격 여자를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의미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신금일주는 목이 필요하고 화가 불필요하므로 수의 기운이 와야 하는데 대운에 목과 수의 운이 오지 않더라도 사주 원국의 자체적인 수를 지니고 있는 경우는 세월이 지나면 저절로 목이 생긴다. 자, 2번 화가 있으면 칼날이 무뎌지거나 칼자루가 불에 탄다. 불은 사회적인 명예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목이 있고 화가 없을 경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신금 여자에게 불은 배우자 외 다른 남자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부부의 인연을 맺은 후에는 청정하게 살아가는 것이 좋다. 자, 신금 여자에게는 화가 배우자 그러니까 남자죠. 근데 화가 들어오면 그 칼자루가 타버리기 때문에 제 역할을 못해서 청정하게 살아가는 게 좋다라고 하는 얘기 같아요. 자, 불필요한 불이 있어 칼자루를 태우는 형국인 경우 국내에서는 능력을 발휘하기 어렵고 결실이 약하다. 그러므로 수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애국 국적을 지니거나 해외에서 살아갈 경우 더욱 편하다. 근데 이 물상론 책에 보면 외국 국적을 지니거나 이런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이중 국적을 갖기 그렇게 쉽나요? 우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해외 가서 태어나지 않는 한 그 나라 국적을 갖기 쉽지 않은데 이런 말은 좀 너무 무의미한 말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많이 자주 나오니까. 그래서 해외와 인연을 맺고 살아갈 경우 그럴 경우는 해외 한 번씩 콧바람이라도 쐬고 갔다 오라고 해요. 그냥 가서 한 2, 3년 한 번이라도 해외에 간단하게 요즘 싸잖아요. 중국 같은 데 가거나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 돈병 많으면 돈병도 안 되고 한 5, 60면 갔다 올 수 있는 경우 비수기 가면 그러니까 이럴 때 해외 콧바람이라도 쐬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자, 신금일주 여자가 남자와 인연 맺으면 그 칼날이 불 속에 있는 형국과 같아지므로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여 나무를 벨수가게 된다. 자, 남자가 화니까 그래요. 나무는 재물을 의미하죠. 신금일주 여자에게는. 그럼 신금일주 여자에게 나무는 재물이고 화는 남자가 되죠. 그러므로 남자와 인연 맺으면 재물이 흩어질 수 있다. 화로 살아갈 경우 재물을 모을 수 있다. 아니, 홀로 살아갈 경우 재물을 모을 수 있다죠. 혹 사주 원국에 수가 왕성하거나 수가 넘쳐나게 할 수 있는 환경인 경우, 즉 외국 국적을 지니고 해외에서 살아갈 경우 남자와 가정을 이룬다 해도 그 남자인 화기운 어떻게 해요? 그 수기운이 제압을 하죠. 그럴 경우는 남자와 인연을 맺어도 상관없다. 그럼 신금일주자들은 웬만해서는 혼자 살아야 할 경우가 많네. 이 논리대로 한다면 신금의 곤명에게 있어 사주 원국의 수가 약한 경우 남자는 불과 같으므로 본인의 칼날이 무디게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홀로만 살아가면 재물과 명예가 높게 쌓이게 된다. 원래 신금은 보석이라고 그랬어요. 다듬어진 보석이에요. 근데 이 다듬어진 보석이 병화, 그러니까 열이 수반되지 않는 빛을 수반되는 병화를 만들면 병신합수해서 그 화가 열을 내게 해서 칼날을 무뎌게 아니라 그 보석을 반짝반짝 빛나게 해주는 병화일주를 만나면 상관없겠네요. 그러면 병신합수도 되고 합도 잘 되고 여자가 그 반짝반짝 빛나기 때문에 병화일주 남자를 만나면 굉장히 좋을 것 같네요. 근데 정화는 정말 쓸데없는 불이에요. 이미 다듬어진 칼날 보석인데 이거를 용광로에다 집어넣는 격에 대해서 그런 경우 쓸 데가 있고 쓸 데가 없다. 그 다음에 병화가 온다고 해서 칼자루가 타지는 않겠죠. 빛이니까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병화가 온다고 해서 밑에 지지에 오화가 있거나 그래서 그런 경우는 열로 보지만 열로 되지 않는 빛인 경우는 그거를 그렇게 해석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주에 목이 없고 화가 있으나 사주 원국에 수가 있는 경우는 자체적인 수를 지니므로 시간이 지날수록 불필요한 화가 저절로 사라지는 형국이다. 그러므로 시간이 지날수록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 수가 있으면 숙살직권 당연하죠. 자, 금이 칼날을 휘두르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수가 있어야 된다. 토가 너무 많으면 칼이 묻혀진다. 토다금이에요. 자, 같은 신이 하나 더 있으면 칼이 두 개인 형국이므로 칼의 자루도 두 개가 있어야 된다. 만약 자루가 하나일 경우는 가위 형태로 변하게 된다. 그러면 뭐예요? 칼날이 두 개인데
목이 하나밖에 없으면 두 개를 다 붙이면 뭐야? 뭐죠 이게? 가위가 돼버리죠. 그러면 가위는 뭐예요? 미용과 관련된 뜻을 해서 가지고 있어. 그래서 미용사의 인연을 미용사의 사주인 경우도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걸로. 자, 사주에 신금이 있고 임수가 있고 목이 있는 경우 좋네요. 신금에 의해 병화가 임수에 뜨고 목화 통명이 되므로 큰 안테나를 가지고 있는 형국이다. 자, 신금일주가 목이 없고, 자, 신금은 또 이제 물상론으로 안테나도 의미해요. 우리 안테나가 뾰족뾰족 생겼잖아요. 그쵸? 지붕에. 그러니까 신금일주가 목이 없고 화가 있는 경우는 안 좋은 거죠. 자루가 없고 화만 있으니까 칼에 자루가 없는 형국과 같으므로 안테나와 같은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방송, 예술, 전자, 전기, 컴퓨터에 관한 사항과 인연을 맺고 살아가게 된다. 자, 이런 경우는 자, 신금일주가 목이 없고 화가 있는 경우는 이 방송과 관련된, 특히 화가 뭐죠? 전기, 전자, 컴퓨터 이런 거죠. 화가 방송, 예술, 전자, 전기, 컴퓨터 전부 이게 뭐예요? 우리가 오행론에서 이야기한 화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과 인연을 맺고 살아가게 된다. 자루가 없는 칼은 칼이 되지 못하고 안테나가 된 형국이다. 자루가 없는 칼은 칼이 되지 못하고 안테나가 있는 형국이다. 자루가 없으면, 즉 목이 없으면 신금은 안테나로 본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안테나가 된 형국이다. 즉 신금일주가 목이 없고 병화나 화가 떠 있으면 안테나와 같은 역할로 변한다. 작은 칼에 자루가 없으므로 안테나로 변한 형국에서는 방송, 예술, 전자, 전기, 컴퓨터에 관한 사항과 인연을 맺어 조직생활할 경우 편안하다. 요건 나왔었죠. 자, 신금은 작은 칼로 문방구형 칼과 같다. 그러므로 교육과 인연을 맺고 살아간다. 이런 경우는 이제 교육도 우리가 이제 크게 간목은 큰 교육이라고 그래. 대학 교육 이상. 그래서 을목은 작은 교육, 뭐 초중학교, 초, 중등, 고등학교 선생님 정도, 유치원. 특히 유치원 선생님들은 이제 을목으로 많이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신금은 이 작은 교육과 인연을 맺기 때문에 신금은 유치원이라도 작은, 그래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선생님 중에 예쁜 선생님이 많은 것 같아요. 신금이 이제 보석이기 때문에 그런 일주를 가진 여성들이 많아서 그런지 초등학교나 유치원에서 보면 선생님들이 많이 예쁘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리고 이제 대학교 교수, 여자 교수들 보면 굉장히 당차죠. 아담하고 예쁘다고 생각이 안 들고 그냥 굉장히 똑똑 부러지게 하고 아주 지적이고 그렇죠. 그건 무슨 이미지예요? 경금 이미지죠. 그러니까 큰 교육, 이것도 사주에서 물상론을 한번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억지 해석이긴 한데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물상론을 공부하면서 좀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내가 이게 곰곰하게 자꾸 생각하면서 이렇게 생각해서 자기 나름대로 이론을 추론하면 나중에 여러분도 대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단초를 제가 이렇게 제공해 주는 거니까 여러분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좀 이따 임수를 하겠습니다.